대반란 영화 인터뷰 토크쇼 영화남 고담입니다. 오늘은 영화 비행의 조성빈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비행, 독립영화 비행 연출한 조성빈이고요. 3월 19일 개봉 예정이고, 지금은 서드아이 비디오라는 광고 회사를 네. 촬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회사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마크가 피라미드라서. 네. 프리메이슨 뭐 이런 얘기 좀 듣는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건가요? 제가 알아본 게 맞군요. 지금 용모도 굉장히 단정하셔가지고, 그런 모습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행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근수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한국을 떠나서 살고 싶은, 호주로 이민을 가고 싶은 지역이라는 캐릭터에게 수십억 원의 마약이 생기면서 이제 그 마약을 둘이서 처분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은 되게 조곤조곤하시네요. 네. 나이가 혹시? 저 32살이요. 32살. 애기시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귀여운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게 너무 귀여우세요. 네, 좀 편해졌습니다. 저 편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 영화가 되게 거칠고. 네, 맞아요. 하드해가지고 하드보일드 좀, 하잖아요. 네, 좀 그래가지고 술도 잘 못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진짜요? 네. 술도 안 드시고, 잘 못해요. 담배도 못 하시고, 담배는 끊었고 마약도 안 하시고. 제목이 비행입니다. 네. 너무 다른 두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 명은 탈북자, 네. 한 명은 좀 찌질한 양아치. 네. 이 둘이 사실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처음 만들어진 것부터 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단편으로 시작됐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냥 한국에서 살고 있는 백수하고 취준생 두 명이서 우연한 기회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약을 갖게 돼서 그 둘이 그거를 처분하게 되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똑같이 가진 거네요? 예,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이런 뭐 캐릭터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얘기였어요. 네. 근데 요거를 관련해서 이제 시나리오 디벨롭을 하면서 캐릭터들이 구체화되는데 대비가 필요했어요. 인물 간의 대비. 한국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고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해야 되는 캐릭터가 있어야 됐고. 그래서 탈북자가 나오는군요. 네, 그런 콘트라스트를 좀 영화가 전체적으로 컨셉이 아이러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의 대비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은 영화가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설정들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렇게 붙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것과 한국을 날아가고 싶은 네. 뭔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네. 그럼 비행이라는 제목은 이제 그 둘이 뭐 날아가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요것도 원제는 원래 드리머라는 몽상가라는 뜻이었는데 네. 영화 마지막에 다 편집을 할 때쯤 영재보다는 한글 제목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중에 비행이 제일 이중적인 의미로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네, 느낌도 그런 나고. 비행도 있고 하늘을 날아가고 싶은 것도 있고 네, 그런 두 가지의 의미, 이중적인 의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비행이라고 선택을 하게 됐고 차안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게 그때 범죄도시 막 이런 거 유행했었거든요. 범죄도시 그래서 2017년인가요? 네. 범죄도시 2 하려고 그랬었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좀 네. 그때는 영화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뭔가 성과를 낼 거라고 상상을 전혀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일단 완성하는데 좀 의미가 있던 영화였는데 그렇게 해서 좀 어그로? 이런 걸 좀 해볼까 했는데 비행 마음에 들어요. 제목. 잘하셨네요. 제목 네. 잘 어그로 지었어요. 끌었다가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이상을 향해서 꿈꾸는 이 두 청년의 어떤 날아가는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나요? 네, 맞습니다. 드리머라는 또 그런 느낌도 네. 비슷하게 나는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영화를 네. 거기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제가 트레인스포팅은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질문에다가. 왜냐면은 똑같이 인터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넣으려고 했는데 계속 넣어달라고 감독님께서 보내주셨죠? 팬이에요. 내보내다가 적어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트레인스포팅에 목을 매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모티브 자체가 너무 트레인스포팅에서 있던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마약 관련해서 똑같은 네, 그것도 느낌이죠. 그렇고 마지막에 이런 엔딩 씬에 그런 결말도 그렇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여가지고 진짜 엄청난 횟수를 받고 그게 왜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네. 영화 찍은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네. 2016년 1월 달에 1월부터 2월에 걸쳐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네. 편집본이 5월 달에 1차 가편집본이 나왔는데 1시간 55분짜리가 나왔고 네. 이게 좀 되게 충격적인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1시간 55분짜리 봤을 때 이게 세상에 나와야 되는 영화인가 과연? 왜요?
너무 엉망진창이었어요. 아, 호흡도 엉망진창으로 1시간 엉망진창이고. 55분 동안 네,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네. 다음 연도에 전주국제영화제 트레인스포팅 2 상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작정 보러 갔어요. 무작정 보러 가서 티켓도 없는데 매진된 티켓에서 막 티켓 부스에 그 양도하는 티켓 뭐 이런 네. 거를 구해가지고 들어가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안편 보면서- 아니죠? 안편 아니었어요. 네. 사람들은 다 영화 별로라 그랬거든요. 아, 네. 저는 막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 그 감격에 차가지고 보고 아. 나서 그 극장을 나오는 길에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내 영화도 잘 편집한다면 이 영화관에서 틀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전주에서 좀 틀고 싶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좀 크게 그때 딱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좀 처리를 해야겠다. 네, 그러게 마음을 해가지고 먹고. 네, 완성을 하게 된 되게 큰 동기였어요. 그때 전주국제영화제 17년도에 가서 그 영화를 보고 왔던 게. 그래가지고 그런 팬심? 이런 게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영화를 완성하기까지의 모티브도 데니 보일이 어쨌든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크레딧에도 쓰려고 그랬는데 PD님이 말리시더라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영화가 자질구레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트레인스포팅 같은 경우는 이언 맥그리거가 네. 주연을 맡았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스타덤에 올랐다고 할 네. 수 있는데, 그 두 주연 배우들도 스타덤에 올릴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그건 자기들이 올라. 그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니네들이 해라. 없는데 예. 자,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알아서 잘 할 것 같아요. 네. 잘 할 것 같고 배우들이 끼가 참 좋아요. 탤런트가 있는 친구들이고 네. 그래가지고 영화 봐주신다면 배우들 위주로 잘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감독님도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우들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잡이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영화를 당장 찍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네, 힘들죠. 그래가지고 배우들한테 잘 포커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배우님들이 아주 흐뭇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 영화에서는 트레인스포팅처럼 마약에 관련된 소재가 나오는데, 네. 이 마약의 운반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그것이 일단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다. 근데, 아까 2016년도에 촬영하셨다고 들었는데, 2016년도면은 먼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운반책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분이 마약을 하셨구나.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마약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마약을 뭐 사보신 건지. 아니요. 아, 전혀 그런 아니죠? 건 전혀 없고. 네, 그럼요.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방송 못 나갈 뻔했어요. 그런 네.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인터뷰를 일단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마약 수사과 이런 데 가서 형사님들한테 막 말씀 여쭤보고 막 이랬는데 그분들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너무 형식적이죠? 네, 형식적이에요. 네. 경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뒷얘기들을 이런 걸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몇 번 만나보고 근데 하는 말이 다 똑같아가지고 아 뭔가 좀 아쉬운데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네. 요새 구글에 치면 나오더라고요. 나온다고요? 그렇게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사기가 워낙 그렇죠. 많다고 그럴 수 있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좀 한 명이 좀 답변을 해줄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척질척 거렸어요. 저 영화 찍으려고 한다. 좀 이런 정보들이 좀 필요한데 알려주실 수 있느냐 했는데 엄청난 장문의 톡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범죄와 자기가 아는 사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주저 그게 네 이게 왜 그러셨는지는 이해는 안 돼요. 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 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 운반하는 과정. 네, 이게 수입이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분한테 좀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착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들어가지고 사실 이슈가 그렇죠. 막 되고 있는 건데 막 다크웹이라는 것도 나오고. 네,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실 뭐 5년, 10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아, 이제서야 지금에서야. 이슈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래 방식도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이게 워낙 법망을 계속 이렇게 막 도망다니면서 장사를 네. 하는 사람들이니. 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지금의 고증이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현실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현실 같아서, 현실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마약을 하셨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군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니까 귀엽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작 햄버거맨도 봤습니다. 네. 이 두 영화의 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홍근택 배우 그리고 네. 차지연 배우님이 출연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그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인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두 배우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두 작품이 있으신데 두 작품 다 주인공이 다 똑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셋이서 잘 맞았어요. 합이 맞아가지고 햄버거맨 찍을 때도 그때부터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저 친구들이 배우들이 있으면은 제 현장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그냥 뭐라도 될 것 같고 이런 부적 같은 느낌이죠 저한테. 부적이요? 토템? 토템이요? 토템. 딱 있으면 든든한 느낌. 일단 그런 게 좋았고 다음은 없어요. 네? 저 배우들이랑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 없다는 게 무슨 소리죠? 다음 작품은 아마 다른 서로를 위해서 다른 배우나 다른 감독이랑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유능한 배우들이니까 네, 다른 데 가서 잘 팔리겠죠. 그냥 눈만 봐도 딱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시간이 돼갖고 없어졌는데 4년 사이에 4년 사이에 까먹었군요. 네. 잘 안 치네요. 좀 오랜만에 그럼 보신 건가요? 아니요, 자주 봐요. 자주 네. 근데 그 친함의 정도가 이제 눈만 보면 아리까리해요.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현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이야기하는 이유. 햄버거맨에서는 오피스텔 뭐라고 하죠? 오피스텔, 성매매, 성매매 업소. 실장, 뭐 그런 직업을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는 마약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성향 자체가 되게 좀 그림자 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어떤 같아요. 사물의 뒤를 좀 보려고 하고. 나한테 그렇군요. 네. 흥미를 그런 쪽에 좀 아직 가지는 경우가 좀 있고. 어쨌거나 세상에 나와야 되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당장에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할지 모르겠으나. 네. 근데 영화라는 거는 세상을 이렇게 잘 반사를 시키는 큰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는 영화라면은 이게 시기에 상관없이 나와야 되는 해야 하는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찍은 영화죠. 제가 뭣도 아니지만 그냥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차기의 우민호 감독님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네. 비행을 보실 관객분들에게 이런 한 가지 정도는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 제일 초반부에 둘이서 눈밭에서 싸우는 씬이 있어요. 네. 그게 한 2테이크 만에 찍은 진짜 리얼 액션 씬이거든요. 네. 리얼 액션 씬이라고 하면 둘이 진짜 붙였다. 네, 둘이 진짜 싸웠어요. 둘이. 뭐 서로 좀 피해가 덜하게 싸우기는 했지만 어쨌든 실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거를 커트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갔는데 그게 이 영화의 그 어떤 치열함을 제일 잘 담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둘이 이렇게 달리는 씬이 있어요. 되게 치열하게 달리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이 저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둘 다 완전한 선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좀 컴플렉스도 있고 약점도 있는 캐릭터들인데 그 캐릭터들의 응원이 딱 되게 되는 순간이 그 달리는 씬에서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민발로 달리는. 네, 그때 좀 이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씬들 염두에서 봐주시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뛰는 씬 같은 경우는 8테이크 정도 갔다고. 네, 그 정도 찍었어요. 뒤로 갈수록 잘 못 뛰어가지고 한 4번째 테이크 썼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뒤에 부분은 다 달렸다. 네. 그럼 배우들이 개고생을 했다. 이런 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네, 그렇군요. 요새 막 고생했다 이런 거를 하면은 물매를 맞는 분위기여가지고 재밌었을 거예요. 재밌었지? 재밌었지? 그렇죠. 최근에는 2테이크 이상 가면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원해서 더 찍었어요. 본인들이 원해서. 그거는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했는데요. 방송 출연하게 된 소감 말씀 해주시고. 네.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방송 나와가지고 무슨 말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말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화 개봉 3월 19일 날 하니까 영화 많이 봐주시고 비행을 잘 마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비행을 잘 마칠 수 있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웰메이드 영화보다도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게 봤고요. 이 두 배우가 흡입력이 또 있어서 또 감독님도 연출 잘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잘했죠.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다 잘했어요. 그리고 스태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스태프들한테 진짜 되게 적은 인원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들한테는 항상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요. 혹시 몇 명일까요? 많이 찍을 때 한 15명에서 찍었고 적게 찍을 때 8명에서 찍었어요. 현장이 보이네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장편을 만드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햄버거맨 찍을 때 호흡이 장편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좀 호흡이 영화 찍는 게 좀 길게 찍다 보니까. 네. 햄버거맨도 처음에 한 25분, 30분 나올 거 있지 생각하고 찍었던 게 처음에도 그것도 55분인가 나왔어요. 저는 장편 시나리오 쓰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냥 좀 감대로 썼는데. 이거 좀 자랑인가요? 못 배웠다고 티를 내는 거죠. 깔고 가는 거군요. 좋습니다. 이런 거. 못 배웠다고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나리오가 108씬이 나왔고, 그 영화의 캐릭터들의 사정을 다 넣었어요. 네. 근수와 지영 말고도 그 주변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보호관이 있으면 네.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한 이유, 뭐 연기가 성혜리가 돈이 필요한 이유, 연기가 그 필로폰에 집착하는 이유, 뭐 이런 사족들을 다 넣었는데 잘하신 거군요. 네, 찍을 때는 막상 그렇게 찍을 수가 없으니까 78씬짜리로 한 30씬 정도를 다 걷어냈어요. 30씬 정도를 걷어내니까 아마 그렇게 찍었으면은 좀 되게 아마 더 느낌이 풍부했을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의 사연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뭐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좀 선택을 한 것들이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던 능력은 거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최선했다. 근데도 저는 되게 잘 만든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극장에서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행의 조성빈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배우분들이 나오세요. 네,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데요? 재밌나요? 네, 다음에 또 나오세요. 하나 더 찍으세요. 네.